네, 안녕하세요. 김주구입니다. 9월 20일, 21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주말에는 그 종목 분석의 요청이 많이 몰리게 마련이어서 언젠가 한 번은 뭐 종목 대방출이란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종목이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이 50개를 언제 다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빨리 최대한도로 설명을 좀 줄이고 종목당 분석 시간을 줄여가지고 전반적인 시간을 30분 이내로 영상을 하나씩 만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에 분석이 다 안 되면은 그 다음 영상으로 돌리고 해가지고 빨리 짧은 영상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종목 분석할 때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문 올라온 걸 보니까 손해가 나고 있는데 추격 매수라도 추가로 추매해가지고 물 탈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는 물 타는 데 대해서 적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에 투자했고요. 20몇 년을 외환 딜러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수많은 트레이딩을 많이 했다고 뭐 수익이 나고 안 나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경험이 많은데 제 경험적으로 볼 때 물타 가지고 성공한 예보다는 물타 가지고 실패한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하기 나름이어서 근데 지금 휴게임스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휴게임스 물 닦아요 안 돼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휴게임스 21,400원 샀는데 이후에 옛날에 그 25,000원 샀는데 예를 들어 이분 이야기 아니고 근데 25,000원 샀는데 21,000원 되는 바람에 어떻게 할까요? 물 닦아요? 제가 안 돼 했는데 근데 샀다 치자 이거죠. 근데 주가가 다시 25,000원 다시 올라가 버리면 거봐 25,000원에 사가지고 평균가를 갖다가 23,000원 맞춘 게 잘했잖아 라가 되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10건의 케이스 중에서 그런 케이스는 한 건밖에 없고요. 나머지 9건은요. 물타가지고 실패한 케이스예요. 물탄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초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전략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하락세 있는 종목을 샀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락세 있는 종목을 또 산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자신의 잘못을 또다시 엉터리 짓을 또 한 번 반복한다는 일이 됩니다.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는 10번 중에 한 박이 안 되고 나머지 10번 중에 9번은 물 타가지고 실패합니다. 물 탈까요? 하지 마세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LG화학 물 탈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손절할까요? 예, 손절하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바로 손절하십시오. 손절할까요? 라는 마음이 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산 매입 가격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손해가 점점 더 커지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 때문에 저한테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손절해서의 성공한 케이스가 손절하고 나서 실패한 케이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인간은 자신한테 불유리한 것만 기억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휴게임에서 다시 예를 든다면 25,000원에 샀는데 21,000원 되는 바람에 손절할까요? 제가 예 하세요 라고 했는데 21,000원에 팔고 나니까 주가가 장장장 다시 25,000원 올라가는 바람에 내가 괜히 엉뚱한 사람 말 듣고 21,000원에 괜히 손절해가지고 손해만 봤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는 10번 중에 한 박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느냐 21,000원에 손절하고 나면은 2만원, 19,000원, 18,000원, 17,000원 휴게임수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예를 든다면 다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인간은 21,000원에 손절하고 나서 2만원, 19,000원, 18,000원, 17,000원 내려가는 경우는 기억하지 않고요. 21,000원에 팔았다가 다시 25,000원 되는 바람에 21,000원에 괜히 팔았네. 그것만 나중에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중에 9번 손절 잘한 거는 기억에서 잊어버리지고요. 손절했다가 괜히 괜히 손절했다는 기억만 여러분들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똑같은 케이스에 또 상황을 또 당하면 옛날에 휴게임에서 내가 21,000원에 손절하고 나니까 25,000원 가더라. 이번에는 손절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 파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올라온 여러 가지 글들 중에서 손절할까요? 예, 하세요.
물 살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제가 일관된 답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는 생각도 하지 말고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손절부터 저지르십시오. 물 타야 된다 한다면 물 타려고 내는 손목을 자르더라도 물 타려고 추가 매수하고 싶은 손목을 자르더라도 절대로 마우스 버튼에다가 매수 주문을 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벌써 5분이나 지났네요. 30분짜리 영상 만든다 해놓고 5분이나 지났는데, 자, 오늘 종목들이 오픈 베이스까지 한 13개 정도를 30분 안에 해주려고 합니다. 자, 휴캠스입니다. 사실은 이런 종목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은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뭐 그야말로 제로에서 움직이고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RSI가 70m로 내려갔으니까 진작에 매도 신호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이 있다면 잘 모르겠으면 약간 언제 팔아야 되겠다, 뭐 파동 몰라도 되고요. 파동 몰라도 되고요. 일목균표 그냥 몰라도 되고요. 그냥 RSI가 70m로 내려가면 팔아라. 여기 바로 지금 제가 저 선을 끊었는데 70m로 내려가는 순간에 팔면 됩니다. 그럼 잘했잖아요. 여기서 팔면 성공했잖아요. 그죠? 이미 진작에 이 주식은 팔았었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팔았었어야 하는 종목이니까 계속 더 밀린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니더냐 싶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본다면 통상 전환선은 무너뜨렸으니까 아마도 기준선까지 내려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더 밀리면은 구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구름까지 내려오기는 너무나 까마득하니까 아마도 기준선 근처에서는 하락이 1차적으로 저지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약간 RSI로서는 매도 신호가 이미 나타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휴케면스 어떻게 할까요? 일단 팔고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팔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팔자, X. 자, 두 번째, 유한양행입니다. 무거운 주식인데, 아마 유한양행 제가 여기다가 낙서로 줄을 끊은 거 봐가지고, 아마도 이전에 한번 유한양행을 분석한 그 영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 옛날에 제가 유한양행 또는 그 궁금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그때와 지금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옛날에 한 이야기가 지금도 그대로 뭐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한양행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죠? 줄 끊은, 제가 오늘 끊은 게 아니고 전에 미리 끊어놓은 거니까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역시 RSI를 본다면 이미 여기서 진작에 매도 하락을 했잖아, 그죠? 진작에 여기서 매도 하락을 했습니다. 위에 급등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음선이 없고 쭉 밀렸으니까 계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RSI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마도 좀 더 밀려가지고 아마 구름 근처까지는 하락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좀 사실 이 종목은 좀 애매하네요. 전반적으로 상승 트렌드이긴 하니까 약간 밀리면은 구름 근처에 닿겠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뚜렷하게 하락 추세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조금 밀리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확실치 않으니까 좀 애매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홀딩이 전략입니다. 한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신데요. 매번 뭐 RSI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진작에 팔았어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RSI로 본다면 통상적으로 주가가 일목에서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단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전환선이 돌아서고 기준선 전환선이 서로 교차하고, 그리고 후행스핀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주가가 그룹 밑으로 내려가면 만사 휴이, 하락세가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RSI에서는 진작에 일목균형표와 관계없이 RSI는 진작에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현재 잘 보시면은 전환선이 계속 꺾여가고 있어가지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두 개가 딱 닿았죠, 그죠? 아마도 현재로 봐서 기준선은 그대로 있는데, 기준선은 그대로 당분간은 계속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이니까 계속 내일도 월요일도 월요일 날도 전환선 화요일 날 전환선 계속 내려갈 것 같네요. 따라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서로 교차하는 것이 당장 월요일 되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후행스팬도 밑으로 내려갈 것이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주가이다 보니까 아마도 구름대 근처까지는 내려가리라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름 밑으로 더 내려가 버리면 사실은 이것도 RSI도 그렇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서 이미 진작에 벌써 매도했었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죠? 근데 RSI로 본다면 이날 매도했었어야 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날이라도 매도했었어야 하는 종목인데 이때도 매도 안 하고 이때도 매도 안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다면 정말 난감하죠. 그죠? 현재 주가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현재 기준선 근처까지는 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만약에 기준선마저 구름대마저 무너뜨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24,000원 밑으로 24,7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진짜로 심각하게 손절을 고려하시라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지만 웬만하면은 팔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하이비전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자, 이 종목은 일단 아까 제가 좀 전에 뭐였죠? 한화 같은 경우에 RSI가 매도해라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파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하이비전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름에 닿았죠.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벌써 RSI는 얘는 70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니까 RSI 가지고는 매도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만은 현재 기준선 요 까만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팔았었어야 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은 아마도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당장 뭐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대신에 팔기 억울하다. 그럼 일목균형비 이론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소위 일부 100%가 아니고 소위 타진 매도라 말합니다. 타진 매도. 타진 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타진해서 갖고 있는 달기 물량 중에서 예컨대 보수적인 사람은 50% 이상, 다소 공격적인 사람은 그래도 미련이 남으니까 뭐 20% 30%라도 또는 40%라도 일단 팔고 만약에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나머지 물량은 다 판다 이런 전략이죠. 그렇지 않고 얘가 구름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면은 에이씨 괜히 팔았네라고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전략이 바로 타진 매도 전략입니다. 소위 리스크를 줄이자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선은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옆으로 갈 거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 해서 일단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기준선 위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더라도 그다지 손해는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그런 밑으로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리스크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하이비전 시스크 일단 팔고 기준선을 중심으로 사고 파는 전략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되죠. 유니퀘스트입니다. 유니퀘스트 보시면은 앞에 종목 유니퀘스트 보시면은 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죠. 보이십니까?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죠? 타진 매도 팔고 다시 올라 여기서 다시 사면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더라도 이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현재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밑으로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목에서 말할 때 얘가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 내려가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하면 테스트 해봅니다. 반등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계속 올라갈 건지 아니면 내려갈 건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유니퀘스트는 구름까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하면 테스트 해봤습니다만은 안 밀리고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조금은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구리학에서 전환선이 돌아서고 이번에는 거꾸로 전환선이 돌아서고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괜찮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모든 종목들이 다 구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사태를 겪느냐? 참말의 말씀이죠. 이런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구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계속적으로 빠지는 경우에 홀진율은 높아요. 그래서 구름 밑으로 빠지면은 크게 기대하지 말고 빨리 팔아라.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여기서 팔아라. 그런 다음에 구름 위로 다시 들어가면은 그때 가서 되사면서 욕을 하면서 되사는 한이 있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일단은 좋은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일단은 유니캐스트는 그래도 구름 안에 들어가 있고 저란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오히려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상황이 좀 더 좋아지는 것으로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기대해도 괜찮은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퀘스트 오케이. 자, S51만 보면 구름 밑으로 내려간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S51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죠? 볼까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전환선거 깨고 두 개가 교차되고 그러면서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다가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다가 구름 밖으로 싹 내려왔죠. 그죠?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뭐 했죠? 그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그래도 상황이 좋아졌는데 그럼 S51도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가면서 상황이 좋아지겠네 조금 구름의 반등을 얘는 구름 근처까지도 가지 않았죠. 구름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올라가 보게 됐습니다. 구름 근처도 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밀렸죠. 그죠?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는 이렇게 되죠. 그죠? 차라리 구름 밑으로 나왔을 때 아니면 약간의 반등이 있을 때 이때라도 매도했던 게 결과적으로 좋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사실은 정답은 뭐냐니까 이미 여기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이때 팔았었어야 하죠. 그죠? 이제 와서는 S51은 이제 와서 왜 안 팔았냐? 옛날에 이 하는 거는 그냥 뭐로 지나간 이야기에서 지나간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뭐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이고요.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가 보통이 아니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도로 올라간 경우가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S51처럼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더 밀리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구름 밑으로 나오면은 완사 휴이다. 끝났다. 빨리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기대하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내 종목은 예외가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 S51.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이제 와서는 참 RSI가 거의 바닥권이라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RSI가 30m 싹 내려왔던 것도 29.44니까 아마도 하루 이틀 더 밀리다가 아마도 RSI로만 봐가지고는 하루 이틀 더 밀리는 데다가 다시 조금씩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조금 반등하면서 아마 기준선 근처까지는 가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빨리 뭔가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너무나 물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니까 지금 와서 팔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죠? 너무 늦어버렸고. 그러니까 일단은 홀드인데 뭐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홀더가 아니고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그래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 아까 뭐였죠? 아까 휴캠스와 마찬가지로 급등 나가는 종목들은 제 실력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어제 금요일날 계단가 대비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갔다가 길게 위에 수렴 달리고 음설이 나타났으니까 글쎄요. 거래량까지 한번 볼까요? 거래량마저 터졌으니 상당히 위쪽에 매물 부담이 많으리라고 보여지네요. 여기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매수한 사람들 상당히 당분간은 이 위에서 매물 부담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언제 매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당연히 반대고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어제라도 옛날에라도 매수했다 그러면은 빨리 도망치는 게 그게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저는 팔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시큐어 제가 가만히 있느냐니까 그 여러분들 그 뭡니까 올려준 댓글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건데요. 역시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라운시큐어 봐달라 하셨네요. 종목 두 개를 올리시면 하나밖에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종목이 워낙 많아서 혼자서 두 개, 세 개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한 분당, 한 댓글당 무조건 종목 하나입니다. 한데, 라운시큐어는 전환선 돌아서고 주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좋아지는 듯 했다가 역시 구름의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RSI도 꺾였으니까 조금 다시 좀 주춤거리긴 하는데 다시 한번 주춤거리다가 다시 한번 구름을 넘어서는 시도를 해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구름을 넘어서면은 이제 상승세가 좀 더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은 라운시큐어는 좀 기다리시도 괜찮지 않겠나 싶네요. 이제 구름도 얇고요. 구름 얇아가지고 일단은 밀리긴 해보겠습니다만 밀렸다가 구름을 넘어서 이 얇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정도의 시나리오가 생각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라 그러면은 이 정도 밀리면은 이 정도까지 갈까요? 근데 이 정도까지 밀리면은 만사 휴이니까 그때는 뭐 물량을 줄인다더라도 일단 기다려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라운시큐어는 기다려도 괜찮아 보인다. 올라갈 걸로 봐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펩트론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말씀하셨는데요. 매도 타이밍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RSI는 벌써 이날 어제 그저께군요. 그래서 이날 벌써 이날인가요? 그 다음 날이네. 이날이네, 그죠? 이날 RSI가 9월 16일 날 RSI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팔아라 그랬으니까 일단 RSI는 팔라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 두 번째 일목으로 본다면 전환선 기준선 무너뜨렸을 때 기준선이 얼마냐? 22,200원이니까 22,300원이네요. 22,3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단은 매도, 그죠? 타진 매도, 일부 매도. 그리고 구름이 얼마냐니까 21,100원이 21,700원이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나머지 물량 다 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SI 상으로 본다면 벌써 진작에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일목이고 뭐고 때리치우고 그냥 단기로 사고 팔고 할래. RSI는 어떻게 보다 또 역시 단기 지표거든요. 일목은 그래도 좀 장기 지표인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봐서 지금 매도 타이밍을 갖다가 단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처음부터 길게 가려고 하시는 이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그냥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대답한다면 RSI는 벌써 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준선 아까 얼마였죠? 22,300원 있던가요? 22,3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팔고 7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아라. 아니면 기다리시라. 일목을 믿으면 일단 22,300원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고요. 그죠? 아니면은 RSI를 믿는다면 단기적으로 매매하신다 그러면은 이마 진작에 팔았었어야 한다는 거죠. 팔거나 기다리시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RSI 믿고 일단 팔고 나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종목은 무지하게 많고 50개쯤 되니까 더구나 또 영상을 길게 만들면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40분 이상 되니까. 그래서 보던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분석은 분석대로 하고 그야말로 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찾으려니까 중간에 잡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괜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이게 유상증자권이 있어가지고 꽤 밀렸다가, 그죠? 아마 꽤 밀렸다가 기준선을 안 무너뜨리고 다시 반등하는 상태로 해서 일단은 뭐 그럭저럭 그림은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림은 좋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RSI가 계속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걸 봐서는, RSI가 힘을 내고 있지 못한 걸 봐서는, 현재로 봐서는 좀 더 밀리는 쪽으로 생각이 되네요. 다시 한번 이게 뭡니까? 뭐죠? 이게 기준선 근처까지 가는 쪽으로 예상이 되네요. 일목으로 봐서는 당장에 매도할 만한 뚜렷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런처럼 계속 밀리긴 하는데 기준선은 그대로 뭐 당분간은 계속 수평을 유지할 것 같으니까, 기준선 계속 유지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얼마입니까? 13,500원이니까 13,5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서둘러서 매도할 일은 없지 않겠나 싶고요. RSI로 본다면 좀 조정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적으로 사고 팔고 잘 하신다 그러면은 일단 팔고 다시 생각하는 거고요. 그거 잘 못한다 하면은 13,500원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강약품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먼저 타고요. 일단 홀딩, 그죠? 홀딩. 부강약품. 부강약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허다한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다 추세가 전환선 꺾이고 교차하고 주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후행스팬 밑으로 내려오고 드디어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근데 얘는 구름 근처까지 안 가면서 바로 밀렸잖아요. 이게 S5일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S5일에 언제적 상황이냐니까 이때쯤 되는 상황하고 비슷하죠. 그죠? S5일이 이때쯤에 S5일과 이때쯤 S5일과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아니고 뭡니까? 부강약품의 어디 갔지? 부강약품의 지금하고가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S5일은 이런 상황이었다가 어떻게 됐느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래 됐죠. 그죠? 물론 S5일이 그렇다 해가지고 부강약품도 반드시 그 전철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일목기종표에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간 다음의 상황, 시나리오는 대부분이 구름 밑으로 흘러 가는 쪽으로 가는 게 통상적인 상례입니다. 확률이 저기 높다는 거죠. 현재 부강약품은 다만 RSI가 30 근처까지 왔으니까 아마도 RSI가 밑에서 과매도된 상태에서 반등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아래 위로 꼬리가 달려 있으니까 아마도 조금의 반등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그런 근처까지 갈 것이고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강약품 뭐 반등하면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반등하면은 팔자. 어느 정도 반등하면 파느냐. 뭐 구름 하단이 얼마냐 하니까 구름 하단이 아마 이 정도가 되니까 아마 35,000원 정도가 되겠는데 35,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감지덕지하고 팔아야 되지 않겠나. 뭐 미래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냥 대개 봐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나서는 별로 없더라. 그래서 반등할 때마다 파는 게 좋더라.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부강약품 팔고 싶다. 반등하면 팔고 싶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일양약품입니다. 자, 일양약품은 마찬가지로 아까 부강약품처럼 다 구름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막판에 금요일 날 빡 뛰었죠. 그죠? 빡 뛰면서 구름 밖으로 올라오는, 오히려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그야말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강약품 갖고 계신 분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일이라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냐? 물론이죠. 내일이라도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갑자기 상한가 빡 가면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이 낮잖아요.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기대한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로또 복권이라고 비유하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입니까? 확률적으로 봐서 별로 높지 않은 데다가 베팅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부강약품 이야기고, 자, 일양약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갑자기 나빠지던 주가가 상황이 아주 차트가 무너지다가 갑자기 팍 올라가는 바람에 상황이 일단 좋아지긴 했는데 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현재 후행스팬이 현재 캔들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 후행 스팬이 이게 캔들에 딱 걸려 있습니다. 시장이 좀 더 이해가 좀 더 좋아지려면 주가는 좀 더 올라야 되고요. 그러면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벗어나면은 잠시 살벌했던 위험했던 순간은 끝나고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다시 주가가 밀리면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날의 급등은 단순한 일장 춘몽이 되고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이때까지 주가를 밀어내렸던 이런 매도 세력이 다시 한번 주가를 아래쪽으로 밀어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급등했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하루 이틀 더 지켜보시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는지,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기다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시 주춤거리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구름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그때는 진짜로 매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일양약품이었던가요? 일양약품 일단은 기다려 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냐에 따라 가지고 매도냐 아니면은 보유냐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자, 예정된 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양약품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끝내고 현재 밑에 보니까 오픈 베이스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픈 베이스, 하나솔루션, YN텍, DA 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바이오니아 등등의 종목은 다음 영상에서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베이스부터는 다음 영상부터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끊습니다. 고맙습니다.